조선시대 최대 노비 사기 사건인데요. 사기 사건이요? 네. 야, 이게 사기도 치는구나, 이걸로. 자, 여러분 고구마 드실 준비하세요. 자, 조선 초기 함길도에 김생이라는 양인이 있었어요. 네. 미개척지를 이렇게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의 곁에는 김원용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데 같은 양인인데 친구만 부자가 되니까 배가 아픈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김원용의 아들 김도련이 사고를 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김생의 재산을 뺏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어떤 거예요? 이제 김도련이 김생이 내 아버지 노비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아버지는. 도망간 노비를 찾아달라고 관아에 고발을 합니다.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친구한테 노비라니요. 그런데 이제 황당하게도 김도련이 재판에 또 이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생과 후손들은 김도련의 노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김생의 재산도 고스란히 김도련의 재산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진짜요? 정말 이건 사기라고 할 수 있죠. 사기. 야, 아버지 친구면 삼촌인데 삼촌을 그냥 노비로 확 만들어버렸네. 아니, 그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요? 뭔가 좀 결과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다 내막이 있어요. 이 당시에 김도련은 세종대왕한테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었던 에이. 조말생에게 네. 뇌물을 바치고 이런 결과를 이끌어낸 거죠. 이 억울하니까 이제 김생 일가는 김도련을 또 고발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병조판서로 또 조말생이 승진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손을 써서 이마저도 방해를 다 합니다. 자, 그리고 조말생의 지시에 따라서 재판을 지연했던 형조차미는 그 대가로 친척들이 또 벼슬을 얻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김생 일가는 포기하지 않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사원부를 찾아갑니다. 1426년 3월 4일 세종은 사원부의 보고를 받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우리 한석준 씨 읽어주시죠. 네. 김도련은 노비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노비들을 뇌물로 바쳤습니다. 우의정 조연은 6명, 곡산 부원군 연사종은 7명, 병조판서 조말생은 36명의 노비를 받았사오니 기풍을 바로잡으소서. 이봐, 이게 조사가 됐네, 이제. 네, 조사가 됐어요. 자, 그래서 대신들이 이 엄청난 뇌물을 받은 조말생을 처벌해야 된다, 수없이 상소를 올리게 되는데 이제 세종은 그래도 좀 정이 있어서 그런지 조말생을 관직에선 쫓아냈지만 죽이지는 않고 유배를 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근데 유배 보냈으면 사실 큰 처벌이긴 그렇죠. 하네요. 네. 왜냐면 그 큰 관직에서 내려왔으니까요. 네. 그럼 저 김도련하고 김생은 어떻게 됐어요? 자, 사기 사건의 주범이었던 김도련은 결국 노비 132명을 모두 압수당했지만 다른 처벌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억울하게 노비가 된 김생의 후손들은 결국 면천도 못하고 노비로 살다가 죽은 거죠. 게다가 조말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돼 버렸고요. 다시 요직을 차지하고 천수를 누리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아니 권선징악 어디 갔어요? 이렇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 조선시대 노비 관련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정말 비일비재하고 너무 많았습니다. 많아. 그러니까 소송의 건수가 많아진 거죠.